지금 미국의 조선산업은 사실상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핵잠수함 생산 체계는 목표인 연두척이 아니라 1.1척 수준에 머물고 부품 공급망은 이미 30% 이상이 끊겨 마비 직전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연 4척 이상의 핵잠수함을 쏟아내며 해군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균열 지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가 미국의 전략적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이 인식의 변화는 해외 보도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미국이 미 본토 2번째 핵잠수함 건조기지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공정 개선과 설비 확충만 이루어지면 연간 최대 20척 건조 능력까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희망이 아니라 불타는 집에 스프링클러가 터진 수준의 구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처한 잠수함 생산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은 연 4척씩 원자력 잠수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해군 균형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식 조선 공정을 도입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미국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노르웨이도 아니며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여기에 오커스의 실패가 미국의 위기를 더욱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핵잠수함 사업은 18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첫 배치는 2040년대라는 절망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 2곳은 이미 버지니아급도 버거운 상황인데 호주 물량까지 떠안으니 시스템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아시아에서 신뢰 가능한 조선 강국을 오커스 유사 체제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 후보는 단 3나라, 한국, 일본, 노르웨이. 그러나 이 셋 중 조선과 원전 그리고 잠수함 기술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 하나뿐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한국을 미국의 생산동맹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맞물립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한국의 공정, 한국의 속도를 빌리지 않으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두 필요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모두 앞뒤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말하면서도 상무부는 농축과 재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외교 전문가들이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되 한국의 핵자립 속도는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진짜 속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손을 내밀었는지, 그리고 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지, 이건 단순히 협력하면 좋지 않냐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전략 체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 붕괴, 그리고 그 구조를 한국이 어떻게 다시 세우고 있는지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 오래전부터 공유되던 숫자가 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의 상징인 버지니아급은 그 한 척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 약 120만 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 이상이 이미 미국에서 생산이 끊겼거나 공급 라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로 나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순간 미국 해군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매년 2척씩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에서는 연 한 척도 간신히 뽑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생산 지연의 원인이 조선소 설비 부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설비가 비어 있는데도 부품이 없어 작업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있는데 탄약이 없는 상태, 엔진은 살아있는데 연료 라인이 끊어진 상태,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 해군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각계 부처에서 작은 하나부터 핵심 부품까지 미국의 혈관이 막힌 순간 미국 내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국식 개조. 그리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미국 군수업계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체질 전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속도, 정확도, 병렬화.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조선소가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선체를 수십 개로 쪼개 병렬로 생산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20세기식 직렬 공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자동 용접 비율이 70에서 80%입니다. 미국은 잠수함이라는 이유로 자동화를 제한해 30%대에 머뭅니다. 한국은 설계, 제작, 검사를 동시 진행해 전체 시간을 단축합니다. 미국은 규정 때문에 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디젤 정의 잠수함을 연 두세 척씩 안정적으로 뽑습니다. 미국은 핵 잠수함을 연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본질 차이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 컨설팅 업체들이 극소수 관계자에게만 공유한 내부 분석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한국식 공정을 그대로 도입하면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속도는 최소 30%, 많게는 45%까지 향상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평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만 투입해도 잠수함 한 척의 건조 기간이 8개월 줄어든다. 이건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손도 못 대던 병목을 한국이 한 번에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라는 엔진이 없으면 미국 조선은 다시 움직일 수 없다. 지금 미국 해군의 조용한 공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은 1년에 원자력 잠수함 4척씩 나오고 미국은 한 척도 버거운 상황에서 한국이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이 예전의 한국과 같습니까?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젤 정의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고 1조 원대로 유럽 최신형 잠수함을 만드는 신화를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장영실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핵잠수함은 최소 5,000에서 6,500톤급 70메가와트급 원자로 90일 이상 작전 지속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처럼 3,000톤급 원자로를 태우는 괴물이 아니라 한국 해역과 동북아 전장에서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크기와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최적화 모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미국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 기술로 SMR을 개발한 국가입니다. 10년 넘게 연구한 소형 경수로 기반 기술, 축적된 냉각 제어 시스템, 국내 원전 운영 경험, 그리고 차세대 연료 시스템 설계까지 미국은 한국의 능력은 있는데 승인은 없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능력이 미국에게 필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한국이 단번에 브라질처럼 자급과 자립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꺼리는 그림입니다. 브라질은 우라늄 채굴, 농축 연료 제작, 원자로 탑재, 핵잠 건조까지 모든 단계를 자국 공기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만 지원하고 원자로는 브라질이 직접 만들고 있죠. 미국조차 브라질에는 핵 개발 의심을 쉽게 제기하지 못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관리 체계가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미국은 절대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부처들이 한국의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놓고 싸우고 있고 상무장관은 노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불가능한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하라는 메시지를 섞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지금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기술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펼쳐진 외교의 판은 한국이 미국에게 끌려가는 모양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구멍을 채워주는 형태로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방산 수출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 재처리 권한, 한국형 핵잠수함,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미래는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된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잡은 이 기회는 단순히 국방력을 늘리는 기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간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를 다시 쓰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말합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을 못 이긴다. 그것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미국의 생산 체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요. 바로 여기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이슈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허락을 받으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연료를 누가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그 연료를 통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고 운영할 역량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걸 미국은 오래전부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 중심으로 짜였고 한국의 핵연료 자립을 제한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잠수함 속도가
연 4척을 넘고 미국이 연 1척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자 판 자체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전략적 부담을 줄여주는 구원카드로 봅니다. 한국이 빨리 더 많은 잠수함을 만들수록 미국의 해양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시험받는 쪽은 한국이 아니다. 시험받는 쪽은 미국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제 미국에게 허락받는 과정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구멍을 채워주는 대가로 기술 주권을 회수하는 교환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한국 핵잠수함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시계는 뒤처지고 중국의 시계는 너무 빠르며 한국의 시계만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미국이 멈춰버린 조선 능력을 되살리고 해군 균형을 다시 세우고 동맹의 전략적 공백을 실제로 메우는 핵심 엔진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7일 핵잠 예산 20조 편성안 이유 영상입니다. 세계 주요 군사 전문지들이 최근 일제히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2025년 10월호에서 한국은 이제 바다 아래서도 전략적 발언권을 갖게 될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추진 중인 핵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를 단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산 안창호급에서 사용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대폭 확장해 최대 14여 기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 억제력에 버금가는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한국의 핵잠 계획을 아시아의 바라쿠다 프로젝트라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4,700톤급 핵잠으로 재래식 무기만을 운용하지만 핵 추진 덕분에 작전 지속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5,000톤급 핵잠도 이와 같은 컨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처럼 핵무기 없이 핵 추진만을 이용하는 모델을 채택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논란 없이도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략 자산 확보 경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방위사업청 중심의 프로젝트였지만 이번에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외교부까지 동참하는 범정부형 모델로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기술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산업전략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방산기술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극한재료공학, 방사선 차폐기술, 고내열 합금 제조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민간용 MMR인 모듈형 소형 원자로의 원자로, 냉각계통을 해군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준까지 축소 설계했으며 한화오션은 이를 잠수함 구조체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병행 중입니다. 이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핵잠의 핵심은 작은 공간 안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열 제거 시스템, 즉 냉각제 순환 구조입니다. 냉각제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원자로는 폭주하거나 정지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원전의 자연순환 냉각 기술을 군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리원전에서 검증된 자연대류 냉각 기술은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원자로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핵잠의 생명줄이 될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핵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직접 제공하거나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제한적 기술 협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에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 지원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인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간 협정을 개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위클리는 한국이 2035년 이전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디젤 기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 추진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작전 지속 시간이 최대 3주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핵잠은 3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단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핵잠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효과를 낳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철룡 미사일, LSAM 등 모든 체계가 이미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바닷속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핵잠이 메우는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하늘 땅 바다 모두를 자국 기술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의 비핵 강국으로 자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 방향은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확장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억제력으로 불립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나라만이 보유한 이 체계를 대한민국이 완성한다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외신들도 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홍에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핵잠 개발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경계했고,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균형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확장이 아닌 핵심 기술 독립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핵심 기술 기업들이 총동원됩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국산 원전 기술을 군사 수준으로 축소 및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수함 한 척당 약 3조에서 3조 6천억 원, 총 세서 6척을 건조할 경우 최대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KF-21 차세대 전투기 총 사업비인 16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로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이라 불릴만합니다. 그만큼 정부는 국방부 단독 사업이 아닌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방대한 만큼 산업계와 연구계, 원자력계,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종합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조정 문제로 번번이 지연되곤 했지만 이번 핵잠 사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개념 연구 단계였던 사업이 불과 몇 주 만에 예산 편성안으로 넘어간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사용된 AIP 시스템과 리튬 전지 기반 자망 제어 기술이 핵잠용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의 3번함은 리튬 배터리 기술의 실증용으로 개조되어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험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한국은 민수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통해 축적한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이 군사 원자로 설계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군사용 원자로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검증된 원자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건조가 아니라 한국판 핵억제 3축 체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LSAM, 현무5, 철룡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킬체인과 KAMD 방어망 위에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제3의 억제 자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KF-21이, 땅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바다는 핵잠이 지킨다는 3중 방어 구도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빠른 전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2010년대 초반 예산 낭비 논란으로 조롱받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6세대기 기술을 접목한 전투기로 진화했듯 K9 자주포 역시 1990년대 후반의 기초 연구가 20년 뒤 세계 시장 1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의 핵잠 계획도 불가능하다던 말들이 10년 후 어떻게 그렇게 빨랐나로 바뀔 것입니다.